네, 이 시각 시장의 특징적인 이슈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메리츠증권의 이기택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이슈를 좀 뽑았습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다시 반등을 좀 하나 싶었는데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주도주의 이미지가 깨지는 건지 아니면 잠시 쉬고 또 갈 수 있는지 오늘도 나와주신 두 분과 함께 더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기택 멘토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올해 작년 내내 좋았던 2차 전지가 일단 조정다운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나와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은 확실하나 앞으로 내년도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가 2차 전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예년만큼 고성장할 것이냐에 네. 대한 의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 최근에 들어서 재고 물량을 보니까 그 2차 전지와 전기차를 가장 선두에서 앞세우던 회사가 재고 문제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가격이나 이미지 훼손까지 계속되는 악재 속에서 테슬라 주가 역시 버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제가 살면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2년 동안 코로나 시즌에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높은 시즌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신차도 이제 할인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중고차 가격이 버틸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차 가격이 추가적으로 높아지긴 힘들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라고 해서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 녹록치 않다. 그래서 2차 전지 역시 피크아웃 논란에서 네네.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중국 쪽 재고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에서도 전기차와 관련된 전망을 조금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전기차 생산이나 재고가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배터리의 수요가 준다는 얘기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약간 부정적인 얘기? 예,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정의 시기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신데 더 장기적으로 보면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기차 시장은 커지고 침투율은 늘어난다라는 건 다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그러면 지금의 조정의 모습이 좀 길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단기간에 조정을 좀 보이고 다시 살아날까요? 일단은 처음 저희가 전기차 수요를 예상했던 거는 유가가 그만큼 $100 올라갔으니까 가솔린 차를 차던 사람이 빨리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다는 수요가 있었고 그나마 유가가 계속 $70 초반까지 빠지다 보니 그러한 흐름도 다시 계약을 했던 부분이 취소했던 물량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동안 주가가 계속 빠졌었던 거는 그만큼 테슬라 중국발 감산 이슈도 있었던 거고 어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북미 쪽에 이런 합작법인들이 계속 나왔었죠. 결국 2025년이나 26년에 대한 캐파 증설을 위한 조인트 벤처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도요타 역시 전기차에 대한 활성화도 계속 지원하던 모습도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내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침체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결국에는 가치주로서의 모습으로 좀 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빨리 당겨지는 부분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2025년, 2027년에 대한 캐파들 물량을 땡겨봐서 밸류를 어느 정도 보고 고가 행진을 했던 모습이 그렇다게 되면은 실제로 2025년에 공장을 완료를 했는데 그에 대한 가동률이 줄어들 염려까지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최근에 빠졌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로 변하는 모습은 문제가 없죠. 그만큼 경차에 대한 최근에 유가 흐름도 경유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휘발유 가격은 아직까지는 괜찮긴 하지만 결국 이런 모습도 나중에는 전기차를 가는 모습이 시점의 문제의 차이지 어느 정도 당분간은 이러한 수요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조금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올해도 2차 전지 말고는 없다.
내년에도 유망주로 2차 전지 보자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2차 전지가 그나마 제일 뭐 전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럼 이 조정 시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기택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시즌이 왔기 때문에 네. 그러한 낙폭이다라는 건 지난주, 지지난주 버전이었고요.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률 둔화에 대한 것보다 전환에 대한 니즈가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은 지난달 말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주가의 퍼포먼스가 녹아져 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서부터는 2차 전지도 낙폭 과대이면 반등을 좀 보이는 것이고요. 상승폭이 크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의문표를 던지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시간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 길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한 대응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네요. 2차 네. 전지가 이제 조정으로 좀 들어갈 것 같다. 기간 조정이라고 하시면 얼마 기간 동안 조금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이란 표현을 써도 될까요? 조금은 조정 기간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조정 기간이 테슬라가 어떻게 네. 대응하냐, 그러니까 선두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 그리고 테슬라 이외에 완성차들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대하냐,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약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화진 멘토도 동의하세요? 일단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새로운 변곡점이 되려면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도 종식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가격이 다운된다 그러면은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고 물론 중국도 최근에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 내년 5%까지 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테슬라에 대한 감산 이슈도 어느 정도 사그라들게 되면서 일단은 주도주였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살아나야 덩달아 관련된 소재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 덩달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 중국과 유럽에 있는 부분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야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일단 테슬라의 반등을 좀 봐야 되겠고 국내 증시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등을 보면서 이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판단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저희가 생물이라고 하죠.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또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2차 전지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약간 조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전략적인 수정 내지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또 시장의 뷰가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검토하시면서 전략을 본인의 전략으로 흡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랜만에 원전 이슈가 하나 나왔죠.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모듈, 소형 모듈 원전인가요? 이 SMR과 관련해서 미국과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협력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 진행해 보죠. 이기택 멘토 먼저 말씀하실까요? 예, 결국엔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내용을 놓고 계속해서 이제 가장 먼저 앞섰던 게 유럽이죠. 유럽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까지 이어지는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서 중간에 도가니 역할이라고 할까요? 중간에 기착점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했는데 그게 원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재작년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고 그리고 미국과 국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윤 정부가 계속해서 원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자체가 긴 호흡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가져가는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더디더라도 오래 길게 갈 수 있는 테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제 오늘 뉴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출 관련 가시성도 11월 달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와 재료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주 실적이라든가 향후에 있을 그 가시성이 높은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그리고 향후 계획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국내에서는 뭐 2023년도 내년이죠. 내년도에 되면 신한울 원전 3, 4호기 착공 건설이 재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해외에서는 체코가 잠재적 후보가 올라가 있어서 관련된 재료나 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국 웨스팅하우스라든가 새로운 수주 건수가 올라올 때마다 국내에서 기술력이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 기술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MR과 관련된 관련주 중에 탑픽이라든지 아니면 SMR 하면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데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화진 멘토하고 좀 확인을 해볼까요? 어디가 가장 관련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랑 뭐 한전기술, 뭐 설계 네. 쪽은 이제 한전기술이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인해서는 이제 뭐 터빈이나 이런 관련 기자재 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제 설명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뭐 체코나 이제 폴란드 쪽에 대한 뭐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이제 월드컵 때문에 이제 BBC 기자 관련해서 영국 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결국에는 중국과의 원전 관련 부분을 어느 정도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이제 원전 기술이 오히려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좀 기회가 될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뭐 사우디 네온시티나 뭐 관련된 원전 이런 이슈가 시장에 더 큰 부각을 되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또 유럽 쪽에서는 이제 독일이 그동안은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피했었는데 최근에 워낙 이제 에너지 위기 이슈이다 보니까 그런 독일마저도 최근에 원전 가동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돌린 방향이 되었다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내년에도 관련 이런 신재생이나 이런 관련 원전 이슈는 네. 계속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짝 오르려고 하다가 좀 내려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16,000원 선에 지금 주가가 걸려 있는데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접근할 만하다, 아니다, 아니면 뭐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둘 거다, 뭐 이런 전략을 제시한다면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네. 본계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한 1년간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은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동안은 뭐 의향서 체계뿐이 아니라 결국에는 본계약이 나와야 스스로 이 회사에 대한 미래 가치를 밸류를 당겨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가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형 측면에서 보시기에 되되 실제로 체코나 이런 폴란드 관련해서 실제로 원전을 수주받았을 때 네. 그만큼 물론 매출 인식은 굉장히 긴 기간 뭐 10년이든 15년 뒤에 매출 인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망하다가 뭐 체코라든지 이쪽 원전 수주가 임박했을 때 그때쯤 흔히 말하는 재료 매매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SMR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언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만 놓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는 건설기계 관련 주식들. 뭐 두 가지죠. 이 얘기가 나오면 뭐 중국 이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이 나오면 건설하고 기계 관련주들 들썩들썩거리고요. 또 사우디 쪽에 네옴시티 얘기 나오면 들썩들썩거리거든요. 오늘은 어떤 걸로 저희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봐야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기택 멘토 먼저 얘기하실까요? 예, 뭐 중국이 드디어 이제 중국이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그래서 건설 기계주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거들떠 보면 사실 통화 정책은 끝났고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칠 텐데 재정 정책에 여력이 있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통화 정책을 확 풀지 않았던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라는 재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방역 정책이 완화가 되고 결국엔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날 텐데 네. 지금 그 수치도 못 믿겠다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수치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결국엔 우리가 2년 전에 썼던 미국의 정책을 보면 결국에는 돈을 푸는 행동이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도 내년도에는 이제 방역 정책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재정 정책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앞서 있는 뭐 굴삭기라든가 관련된 기계 업종이 주목을 받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 기계 업종에서 가장 앞서 있는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아니면 두산인프라코어, 네. 그러니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고 보여야겠죠. 현대에서 인수했으니까요. 굴삭기 관련된 종목들과 진성TC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실적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가시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 다음에 계속해서 나올 얘기는 앞으로 사우디 이외에도 뭐 네옴시티 관련된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구조조정 이후에 나온 시장의 기반을 둔 전방이 커지는 재료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기계주 관련해서는 이슈들이 좀 앞으로 나올 것들이 많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다 그러면 인프라 투자부터 건설 경기를 좀 살리려고 할 테고 그 외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식이 되든 안 되든 재건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호재거리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화진 멘토는 이 건설기계주들은 어떻게 지금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워낙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동안 이제 중국이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는 구간에서도 오히려 현대건설기기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남미나 북미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미 꾸준하게 기반을 만들어줬던 부분이 주가를 지지하게 만들었고 최근에 그러면서 네온시티 얘기 나왔는데 이랬는데 갑자기 또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 풀어버린다 그러니 오히려 최근에 나왔던 건설기계 관련 리포트 자체도 중국이 빠른 시기에 경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밸류 자체도 더 높게 레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 자체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이 가격대에서 접근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와 관련된 이슈 살폈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슈는 증권가에서 나온 보고서들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효성 TNC 그리고 LS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좋습니다. 먼저 효성 TNC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보고서에 언급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중국 관련돼서 리오프닝이 재개가 되면 결국에는 스판덱스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할 것이고 관련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돼서 뿐만이 아니라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스판덱스라는 게 의류에 많이 사용되고 레깅스에 많이 사용되니까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관련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한 해석이 맞는다라고 보여지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가동률과 스판덱스 재고일수 추이를 제가 들고 나와봤는데요. 2000년 1월 달서부터 2년치를 놓고 보면 사실 지난 5월 때가 가장 가동률이 떨어졌고 재고일수가 높았던 때입니다. 네. 그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재고일수가 높았던 그게 V자 반등을 해서요. 10월 달서부터 가동률이 81%까지 올라오고 재고일수는 50일에서 26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동률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재고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재고를 빨리 채워서 의류 전방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효성 TNC가 지금 시가총액이 1.4조인데 2021년 가장 호황기 때 영업이익이 1.4조였습니다. 그때 매출이 8,500억이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매출은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 그다지 늘지 못하면서 주가 조정이 3분의 1 토막 났는데 그때 시가총액이 약 4조였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4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평가받을 만큼 저평가됐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이익을 볼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초반대인데 내년도에 2천억 원 후반대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그런 게 시장의 중론이기 때문에 충분히 낙폭과대
관점에서 효성 TNC를 바라볼 만하다라는 게 리포트의 요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증권에서 오늘 내놓은 리포트였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효성 TNC에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도 좀 올렸으니까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삼성증권에서는 오늘 LS와 관련된 투자 목표를 상향을 했습니다. 주가는 뭐 크게 반응은 하진 않고 있는데 자회사와 관련된 데 좀 주목하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화진 멘토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자회사가 이제 LS 전선이고요. 네. 이제 이 관련된 전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해상풍력 자체 시장 자체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영국이고 3위가 미국인데 물론 올해 초에 미국과의 이제 대략 2,500억 정도의 수주를 받았고 이미 두 달 전에 영국과의 수주도 2,400억을 받았고 이번에 4,000억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런 부분도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되는 부분이고 결국 매출 인식 자체가 대략 1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올해 초에 받았던 부분을 내년 1, 2분기 때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 영국에서 수주받은 것도 이제 내년 말쯤에 매출 인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해먹을 건수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목표가를 이제 9만 원을 제시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LS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전고점이 대략 한 8만 원대입니다. 결국에는 9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8만 원의 좀 저항대를 한번 부딪힐 좀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해적 케이블 사업 자체가 향후 신재생 에너지에 따른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추후에 추가적인 수주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영국이나 미국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이런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주 기대를 해본다고 가정했을 때 좀 큰 기대를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나온 두 개의 특징적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게임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NC소프트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디아블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게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먼저 이기택 멘토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작 RPG 게임 디아블로 4가 내년도 6월 달에 나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쟁사인 그러니까 디아블로 4는 블리자드의 핵심 주력 게임이잖아요. 근데 2012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이제 디아블로 3가 출시 이후에 10년 만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NC소프트에서 또 프로젝트 PL이라는 게 그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경쟁작이 나온다라니까 주가는 긴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4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발표 이후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그런데 디아블로 3 때도 그래픽이 어떻다, 뭐 게임의 내용의 질이 어떻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500만 장 이상을 판매한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도 호불호가 갈림에도 불구하고 디아블로 4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블리자드의 내력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판매는 이끌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쟁작을 만들고 있는 NC소프트에는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빼딱꼼플리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더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NC소프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대가 이미 패를 깠기 때문에 그 패를 보고 NC소프트는 대응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런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 PL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계속해서 살아있고 그래픽이라든가 그런 NC소프트도 내공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상대만큼 시장을 뺏길 만큼 뭐 그 게임에 대한 내용이 저하가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고요. 무엇보다 NC소프트 주가는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코로나 시즌 때 100만 원도 넘었던 주가가 35만 원도 깨고 내려간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가격 조정은 이루어졌다. 다만 신작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린저씨들의 부활, 그러니까 원래 내실을 다졌던 기업 실적이 동반한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그래도 한 44만 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줬었는데 오늘 주가가 7%까지 빠지면서 그 아래로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이화진 멘토께서는 원래 게임주를 좀 즐겨 보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게임도 좀 좋아하시고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디아블로 3 때도 마찬가지였고 2도 마찬가지였고 일단은 나오게 되면은 이 어떤
게임냐에 다름없이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살 겁니다. 일단 살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NC소프트 자체가 결국 일정을 어느 정도 조금 바꿀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고 일반 콘솔 플랫폼 자체가 대략 한 달 내에 흥행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디아블로가 6월 6일에 나온다 그러면은 뭐 NC소프트 프로젝트 TL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두 달 이전에 좀 나올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왜냐하면은 장르 자체가 이제 NC소프트 프로젝트 TL 같은 경우는 MMORPG 장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액션 RPG 장르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사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 나왔다시피 그만큼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네. 실제로 콘솔 게임에 들어갔는데 그 정도 가능성을 인정받느냐가 제가 볼 때 그게 첫 번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디아블로와 이긴다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아까 이기태 이사님이 500만 장을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콘솔과 PC와 다 합쳐서 3천만 장을 만든 회사가 그게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 4고 결국에는 이번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300만 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경쟁의 의미가 아니라 NC소프트가 콘솔 시장에 들어왔네. 그러면 그동안에 가금 체제로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콘솔 게임 시장에서 실제로 타이틀을 팔았을 때 매출이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여부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임 개발에 대한 중점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브라질하고 싸워서 이기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그래도 대등하게 좀 싸웠느냐, 그 시장에 진출했느냐 의미를 더 보자 이런 말씀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제로 정한 건 아닌데요. 기아차의 낙폭이 너무 큽니다. 지금 4%까지 기아차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기아차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기택 멘토, 기아차 이렇게 빠지는 거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예, 뭐 저번에도 한번 제가 75,000원대 뭐 지지선이 붕괴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차 대기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1년 8개월에서 1년 4개월로 대기 시간이 인기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불과 2달 만에 신차의 이제 할인율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네. 신차 대기 시간 정도가 아니라 신차 구매력도 사실 계약도 취소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신차를 기다리기 힘드니까 4-5군데 신차를 계약을 해놓고 계약 취소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최근 뉴스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뭐 기아차는 6개 분기 연속해서 어려운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현기차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해야 됐을 때 상승하지 못했던 그 박스권을 기다렸던 거기 붕괴선을 내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까 테슬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리스나 할부로 사람들이 신차를 살 구매력이 적어도 최근에 들어서는 네.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앞으로 신차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라는 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6만 원이면 2년 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스권을 이탈하는 게 사실은 밑에 저항해줄 데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여기서 좀 버텨줄 걸로 보시나요? 저는 추가 조정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낙폭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가늠이 지금 현재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계약 취소가 될지 그리고 네. 할부 리스 그런 금리가 얼마나 뛰어올라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매력을 느낄지 그거를 지금 점쳐야 되는데 그러기 힘든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아가 좀 하락폭이 크고요. 현대는 그래도 밑에 지금 박스권 하단에 조금 지지를 하는 모습인데 기아는 거기를 이탈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기아만 저희가 특별히 한번 좀 살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기택 멘토의 관심주 오늘 레일을 가져오셨는데요. 중국 임플란트 정책 수혜 기대. 최근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감기약부터 시작해서 리오프닝, 이번에는 임플란트까지 오늘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주력 제품 가격 인상 기대 대원제약, 이게 결국엔 감기약 아닌가 싶은데요. 대원제약의 콜대원인가요? 뭐 그 브랜드의 감기약이 되게 유명한 걸로 아는데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레이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택 멘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9월 달이었죠. 중국에서 정책 고시를 하면서 결국에는 중국에서 임플란트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대 정책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럼 중국에서도 임플란트 가격은 싸지면서 결국에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치과 개수는 늘어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이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석 달 전인데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내렸습니다. 뭐 비단 레이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들어서 중국 관련돼서 아시겠지만 필러, 보톡스, 미용,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는 리오프닝 이후에 미용 관련돼서 사람들이 소비 지출이 늘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엔 몇 년 동안 가지 못했던 치과를 이제부터는 다닐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스크를 벗게 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드러날까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는 확실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신제품이 있습니다. 레이페이스라고 해서 비포 애프터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있는데 그게 작년에 전시 이후에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어서 수주가 이미 내년도 상반기까지 거의 꽉 찬 상황이고 계속해서 장비 대수를 늘리는데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실적 기인과 가시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도에는 중국 합작법인에서 뭔가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했지만 주가만 조정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관련 업종 중에서도 뭐 오스템이나 덴티움에 이어서 레이도 탑픽 종목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랑 이제 손절가 나갈 텐데요. 레이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가져오신 게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뭐 어제 오늘 계속 뉴스가 나왔었는데 뭐 중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 뭐 해열제나 관련 감기약에 대한 쇼티지 이제 현상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콜데본이나 펠루비아 같은 이제 해열제 관련 종합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매출 막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콜데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간 한 70억 정도 이제 벌었었는데 올해 초에 심지어 300억 가까이 이제 벌었다시피 약 40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밸류이고 이제 향후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에 대한 이런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진다. 그러게 되면 이제 오늘 원료 수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던 만큼 결국에는 이러한 약가에 대한 인상이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이고 약 7%에서 15% 정도 올린다는 얘기도 시장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콜데온 자체만으로도 약 400억까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 펠루비아 같은 진통제 관련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두 메인 제품들이 이제 큰 상승폭을 이끌어 간다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치면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원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원료 공급 이슈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이 대원장에서 쓰고 있는 원료 제품이기 때문에 약가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최근에 저항선이 어느 정도 계속 만들어진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뚫게 된다면 한 25,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6,000원 대원제약 제시하셨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이기택 멘토, 이화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